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김PD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광주 고등학생 피습 사건의 팔로우업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어가지고요. 이슈 분석을 위해서 배성훈 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수사가 조금씩 진척이 되면서 진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사페 검사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아니다. 그건 이제 호칭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긴 했지만 과거의 행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또 밝혀진 사항부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밝혀진 자세한 범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극단 선택을 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범인. 24세 장 씨의 행적은 그의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장 씨는 범행 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인근 원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부터 흉기 2자루를 준비해 이를 소지한 채 거주지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배회를 했습니다. 5월 5일 00시 10분 광산구의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마주친 장 씨는 처음에는 지나친 후 다시 여고생을 마주했을 때 칼을 꺼내 목 부위 등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고 길 건너에 있던 K군이 그 소리를 듣고 길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간의 다툼인 줄 알았다는 K군. 장 씨는 K군을 보더니 119를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척했습니다. K군이 휴대폰을 꺼내는 사이 장 씨는 K군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K군은 왼손으로 이를 막다가 손등에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베었습니다. 이후 목을 2차례 공격당한 K군은 도망을 치면서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렸으니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장 씨는 K군을 뒤쫓았으나 결국 놓쳐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1km 떨어진 공터에 차를 세운 장 씨. 그는 용의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에 전화를 끈 그는 흉기를 뱃속에 버리고 근처의 무인 빨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상의를 벗어 빨래를 돌리는 1시간 동안 그는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추적을 의식한 듯 스포티지 차량을 두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이 아닌 비어있던 원룸 건물의 다른 방에서 일정 시간 동안 숨어 있었고 경찰에 11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네, 애초에 우발 범행을 주장했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좀 짧게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분석된 바 CCTV상 또 동선 등 여러 가지 또 계획 범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황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한 거, 그리고 한번 마주친 피해자를 다시 삥 돌아서 마주칠 수 있는 거기에서 자기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는 앞에 나온 사실이고, 그 뒤에 이제 흉기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빈 오피스텔 내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막연하게 우발적으로 어슬렁어슬렁, 우리가 트롤러라고 하죠. 네. 그런 형태보다는 뭔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공격과 도주를 한 것까지는 지금 나온 사람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기까지 하는 프로그램화된 계획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상성보다는 계획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범행을 하겠다라는 건 서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이틀 전부터 그 주변에 특히나 좀 그 지역에 CCTV도 없는 부분도 많고 좀 어둡거나 사람이 안 다니는 부분도 그런 거리도 많아서 거기를 좀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공기계를 또 하나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과 도주 당시에 이제 차를 갈아탔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옷을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 옷을 빤다든지 빨래방에 왔다는 동 이런 네. 얘기 있었죠. 그리고 빈집 또 이 집은 이제 본인이 장 씨가 이사를 한다고 이제 방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때 알게 된 저 집 비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집에 또 숨어 있었다라는 부분은 도주를 위한 것,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배수로에 버리고. 그건 안 걸리고 싶었다. 이것을 안 들키고 싶었다라는 걸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범행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신고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자기가 극단 선택을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뭔가 계속 숨었잖아요. 여기서의 이 개념이 좀 다른 거는 네. 우리가 배회했다. 이건 뭐 막연히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것이 아니라 공간 점유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그 벌인 이후에 거기서 도주 비슷한 아닌 뭔가 범죄적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점유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신이 범죄자 혹은 범죄자 틱한 행동을 하면서 뭔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종의 플레이 연극적 장난이냐. 그렇죠. 연극적 장난에 가깝지만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거기서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범죄자인 거죠. 어떤 연극을 상정을 하시는 걸까요? 연극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복수를 하거나 뭐 이 원한을 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감정이 꽉 찬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 있는 행동을 자기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극본이 있다라는 예, 의미로. 각본이 있는 상태에서 네. 뭔가를 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네. 이런 종류의 범죄자를 이제 공간 점유형 트롤러라고 하기도 하고 그 행동적으로는 트래커 같은 경우도 있고 쫓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인데 네네. 공간이 실제로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여기서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했어요. 그게 네. 왜 이런 얘기까지를 말씀드리냐면 월계동 첨단동 같은 데가 굉장히 넓고 보안이 안 돼 있어요. 네. 이 사실 이 광산경찰서 관할에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미로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는데 치안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범죄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광산경찰서 애들이랑. 네. 이 공간 자체와 얘가 하는 어떤 범죄적 행위가 사실은 잘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네. 처음에 대놓고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라고 하는 것이 네네.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자아감을 극본대로 펼치기에 좋은 무대였다라는. 그렇죠. 참고로 이 여고생 숨진 부분이 경찰이 지정한 순찰 거점이었다고 하고요. 이 가로등도 적고 CCTV도 없어서 주민들이 수차례 안전 대책을 요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사건 2시간 전에 민원 처리한 경찰은 2km 거리에 지구대로 복귀를 해서 그러니까 비어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지형적 특징이 있었던 곳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거기가 원래 광산군이었던 네네. 데를 광주랑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넓은데 조금씩 뭐가 있냐면 이런 어떤 주택단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한데. 다 커버가 안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 범죄자가 네. 지속적으로 그런 짓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범인 장 씨가 칼을 들고 집을 나선 이틀 전 범인에게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이날 범행 동기와 연관된 그 이전의 범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는 어젯밤에 한 남자가 따라왔다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가 신고한 남자는 장 씨. 둘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장 씨는 현재 일을 안 하고 무직인 상황입니다. 장 씨는 A 씨에게 계속 접근했고 A 씨는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장 씨의 스토킹에 지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이를 안 장 씨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A 씨를 따라왔고 A 씨가 경찰에 장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장 씨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사를 갈 칠곡에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사건 접수를 안 하고 절차만 안내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때부터 광산 거리를 칼을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경찰은 겁에 질린 A 씨가 불안하다고 하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을 동행하며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게 접근이 어려워진 장 씨는 거리를 배회했고 광주의 고등학생들에게 그 칼뿌리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을 했었다. 그리고 성범죄에 관련된 신고도 들어왔었다라는 게 밝혀지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전에 그 외국인 여성 A씨에 대한 범행 사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여고생 그리고 이제 남고생에 대한 피습, 살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의 상황을 보면은 스토킹 살인범 혹은 스토킹 범죄자이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그랬으면은 사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했을 거예요. 스토커이자 뭔가를 하는 어떤 놈일 거예요. 이 네. 범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신이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범죄적 만족을 하는. 근데 그 대상이 베트남 여성이었던. 왜냐? 같이 뭐 알바 같은 걸 한 여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은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집착이 강하면 이 행위로 재미를 보는 것과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기란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얘기한 사이코패스의 냉담함과 무던함과는 차이가 있는 네, 좀 그렇죠. 집중적인 감정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네. 소시오패스형 스토커라고 보여지면은 네. 그렇게 추정하면 사페 점수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아니 근데 왜? CCL 점수가 낮은데 왜? 그러니까 전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대한 것과 이 범인의 특성을 잘 모르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많은 분들이 잔인한 범죄 그리고 뭔가 잔혹한 범죄면은 사이코패스다라고 네. 그러니까 잔악성의 지표로 이것을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또 전에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했고 스토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고생에 대한 애초의 접근이 성범죄를 칼을 들고 성범죄를 하려다가 반항을 해서 찌른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도 특정한 공간에 이 여고생을 데려가거나 납치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범죄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것이 목적이냐, 그러니까 삽입 강간이라고 하나 아니면 성적인 공격이 목적이냐가 아니라 성적인 공격적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범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성적인 수단을 공격했을 수 있지만 그게 꼭 삽입 강간이라든가 이것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는 이것과 이것을 선택한 어떤 것에 각성된 놈인 거지. 네. 예, 요것은 수단과 그 지향점인 동기, 인텐트와 차이를 명확히 보이는 거죠. 이런 또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이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라고 규정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전에 자기가 분노가 쌓인 대상, 집착을 하는 대상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길을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그걸 좀 해소하려고 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런 거죠. 미아동의 김성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박대성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강남역 사건도 마찬가지고 얘기되는 게 크게 여성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 혐오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극구 여성 혐오는 아니다. 네. 뭐라고 해요? 묻지마다. 아니면 이상도기 범죄자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제가 개념을 쓰는데 조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분명히 공격을 했어요. 왜냐?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경험적으로 아니면 상으로 그려진 어떤 행위를 하는데 여성이 제일 적절하기 때문에 여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대상 범죄는 맞죠. 네. 근데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소수자적 집단성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이기 때문에 죽여야겠다. 예.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과정상 꽤 다르면은 사고의 과정이 좀 다르다. 예, 그럼 네. 여성 혐오라고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네네.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힘없는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한 건 맞는데 집단적 의미로서 여성 혐오라는 범주는 아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K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앞서서 저희가 첫 그 브리핑 때도 남고생 친구가 와가지고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범인 장 씨가 남고생한테 방심을 시켜서 남고생이 전화를 꺼내는 사이에 남고생을 공격을 해서 목도 찌르고 쫓아가고 이런 게 좀 지능적인 모습도 굉장히 보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것도 역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산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누가 이런 걸 방해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당황도 하지 않고 막 달려오니까 아유 걱정 마세요. 여기 뭐 이렇게 하고 빨리 신고해 주세요. 라고 돌아서는데 팍 찔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머릿속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 계획치와 경험치가 네, 연결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신상 공개 부분도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녹화 시점이 13일 오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거 이유는 피의자가 신상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지연이 며칠 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감안해서 그것을 네. 이의 제기란 거예요. 이의 제기. 정확히는 네. 이의 제기를 하고 네, 이의 제기가 있으면 그 이의 제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검토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네, 이의 제기가 타당 없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공개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사이에는 이미 더 SNS를 통해서 신상이 다 털렸고 일명 뭐 과거 사진, 초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까지는 다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특히나 이제 외모 관련돼서 이게 어떤 좀 잘생겼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또 2차 논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의자의 뭐 부모가 무슨 직업이더라, 과거가 어떻다더라. 이게 신상 공개를 안 하고 묶어놓는 사이에 불정확한 정보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네, 신상 공개를 어차피 거기가 대략 얼굴을 알고 있는 SNS 시대에서는 그 정도라고 하면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아예 빠르게 신상 공개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지체가 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거기에선 뭐 외모 논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따라오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사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왜 하느냐? 저는 사실 사페 여부에 대한 그 점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페 점수가 안 나왔어요. 총점이 25점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사페에 어느 점수가 부족하게 나왔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그 구성하는 점수를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논란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언론이 지적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한 번 더 하면 그러면 그때가 사페 점수가 나오면은 앞에 건 뭐가 되고 뒤에 한 건 뭐가 됩니까? 그럼 3, 4번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바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네. 경찰의 그 수장이란 사람들이 네, 앞에 판정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정리합시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한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은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사페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논란을 하게 이런 어리석은 경찰의 발표는 진짜 사건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이페 그 점수를 발표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페 점수가 마치 이제 이 잔혹성의 네. 정도의 점수를 매긴 것처럼 발표하지 말고 성향이 이렇고 혹시 이 성향은 이 범행의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 이런 성격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 그렇죠. 거기까지 나와야지 이게 되는 그렇죠. 것인데. 그냥 뭐 미달입니다. 그리고 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광주 지역이나 전국의 학생들이 계속 이제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성명서까지 내고 이것을 왜 그러냐면 또 순천 지역에서 여고생이 또 살해당했던 박대성 전력도 있고요. 사건이죠. 예. 네. 이제 방치하고 축소하는 거 아니냐. 촌단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벽보를 또 붙이고요. 학교 측이 운구 행렬 접근을 막아서거나 언론 인터뷰 요청을 무시하라는 등의 이 무마를 하려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네, 학교 측이 그렇게 한 것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내에서의 어떤 뭐 이제 교내 지도라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네. 불똥이 튈까봐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학생들이 그 성명서 올리고 막 그러는데 네. 어른들이나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 학교 등하굣길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중심을 좀 둬야죠. 그리고 이제 또 경찰이 이 스토킹 신고에 대해서 이제 하필 또 이사를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여성 A 씨가 거기 가서 고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광산군은 일단은 뭐 이삿짐 싸고 보내는 것까지도 팔로우업을 했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이 네. 범인은 다른 목표를 타겟을 찾아서 또 움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에는 신경을 썼지만 이 위험성 그렇죠. 제어에는 또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스토킹 범죄를 그러니까 피해자를 다른 데로 무마시키는 것만 네. 강조하고 정작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했던 그럼 가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계속 문제되잖아요. 네. 남양주의 김훈 그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신고돼 갖고 이 정도 위험했다고 하면 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드는 거죠. 네. 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막 경찰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이 잠정 조치나 이후에 이제 경찰의 처벌 관련된 다른 사건이죠 이거는. 네, 다른 사건 관련돼서도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그렇죠. 도주의 우려 없다 뭐 이런 걸로 기각을 하고 이러니까 법원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참 뭐 이게 좀 감성이 너무 약합니다. 네. 그 이 가해자의 범죄성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판단해 갖고 다른 사건이다마는 그 범인이 전 연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실 행패불이라고 한 거겠죠. 그러다가 저기 자살했어요. 네. 실제로 또 이거는 50대 경우고 60대 여성은 또 직접 죽인 경우도 그런 경우도 이게 있고. 뭐 1, 2주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기 계속 때문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경찰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도 역시 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지들끼리만 하면 그 사법부는 뭐 대한민국 안에 없습니까? 좀 어리석어요 판사들이. 좀 사법부 내에서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뭘 해도 판사들이 기각시켜버리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해된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제 구급대원, 뭐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 게 알려지면서 더더욱 좀 안타까움이 일고 있는데요. 좀 범인의 신상은 내일 공개됩니다. 신상이 공개되면 분명히 또 파급이 있겠죠. 이모저모. 근데 얼굴을 노출했다, 공개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건의 본질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관들이 움직이고 제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좀 같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또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그 용감했던 남학생 분의 또 가족들 또 피해에 대해서도 또 위로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